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9월 3일 일본 도쿄 증시의 대표 지수인 니케이 25의 평균 주가가 9월 3일 낮 12시 53분에 갑자기 급등했습니다. 전날 종가와 비교해 515.24포인트 올라 29,058.75를 기록했는데 니케이 25 평균 주가가 장중 29,000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하순 이후 약 2개월 만의 일이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은 분명했습니다. 곧 이유가 밝혀졌는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본 주식시장이 급등한 것이었습니다. 외신에서도 스가의 굴욕적인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가 총리 사임 발표 후 니케이 지수는 장중 전날 대비 2.1% 급등했고 도쿄 증시 일부를 모두 반영하는 토픽스 지수는 장중 1.8% 급등하며 1991년 이후 최대치를 다시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총리가 유리한 정책 변화를 가져오고 전염병을 다루는데도 더 능숙할 것이란 희망을 불러일으키면서 일본 증시가 상승세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스가 총리의 임기는 오는 30일까지로 이달 말 총재 임기 만료에 맞춰 취임 1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된 것인데요. 지난해 아베 전 총리에 이어서 정권을 잡은 지 불과 1년하고도 2주 만에 사임이라니 스가 총리의 사임은 충분히 예상되던 이야기였지만 갑작스럽기도 하고 조금은 특이한 타이밍에 발표됐습니다. 실제 사임 발표 바로 전날까지도 스가 총리는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에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임이라는 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9월 3일 오전 11시 30분쯤 열린 자민당의 임시 임원회도 평소와 달리 약 10분 만에 종료됐는데 그만큼 스가 총리의 갑작스러운 연임 포기에 따른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낮 12시 53분 스가 총리의 연임 포기 속보가 뜨자 니케이 지수는 급등합니다. 현재로선 스가 총리가 갑작스럽게 사임한 배경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중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 7월 도쿄 도의회 선거, 8월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 연이어 패배하면서 선거의 얼굴로서의 구심력이 크게 약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서는 어디에 내놔도 어색한 스가라는 제목의 사진이 돌아다닐 정도로 스가 총리는 외국 정상들과의 만남에서 특히 더 왜소하고 나이 들어 보이는 외모는 물론 성격도 사교적이지 못해 유난히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고 이런 모습은 일본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야 어떻든 국내 정치만 잘해도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일본 내에서조차 자신의 손발과 같았던 핵심 측근들이 이런저런 의혹으로 사임하는 등 논란이 많았습니다. 재임 기간이 불과 1년 남짓이었는데도 말입니다. 특히 6월에는 스가 총리의 최측근인 스가와라 이슈 전 일본 경제산업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의원을 사직해 스가 총리의 체면을 구긴 데 이어 8월에는 스가 총리의 브레인으로 불렸던 히라타 다케오 내각 관방 참여가 모든 직책에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가 히라타가 관용차를 이용해 도쿄에 있는 골프스쿨에 다녔고 고액의 레슨비를 내지 않은 채 무료 강습을 받았다고 보도한 직후였습니다. 주간지 슈칸분슈는 히라타가 3년간 400만엔 약 4,241만원 이상의 레슨비를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 측근들이 속속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결정적으로 입지를 잃게 되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의 발목을 제대로 붙잡은 건 아베 전 총리가 벌여놓은 도쿄올림픽을 결국 취소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아베의 똥을 치우다 총리 사퇴까지 이어지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일본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집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며 지지율이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가 총리의 올림픽 전략은 대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아베 전 총리의 남은 임기 1년을 물려받은 스가 총리는 올림픽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려 자민당 총재의 재선 3년간 임기를 이어가는 생존 시나리오를 짰을 테지만 최근 마이니치 신문의 전화 여론조사 결과 스가 내각 지지율은 26%를 기록했습니다. 26%는 자민당이 학원 스캔들 여파로 지지율이 바닥을 달리던 아베 내각 시절의 최저 지지율과 같은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민당의 지지율은 처참한 수준이고 자민당이 계속 스가 총리를 자민당의 얼굴로 내세우기에는 불안했던 것이죠. 그럼 스가 총리 이후에 차기 자민당 총재로 거론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먼저 올해도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과 이미 4번이나 총재 선거에 출마한 바 있는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차기 총리로 꼽힙니다. 특히 이시바는 앞선 총재 선거에서 아베에게 지고 스가에게 졌지만 유권자를 상대로 한 주요 언론조사에서 차기 총리 후보 1, 2위로 꼽히는 인물이죠.
그런가 하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시바와 더불어 차기 총리 후보 선두 다툼을 하고 있어서 급부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킹메이커 니카이와 아베 전 총리가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인가가 관심사입니다. 결국 또다시 선택권은 아베에게 달려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일본의 자민당 총재 선거와 후임 총리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만큼 맥 빠지고 기대감 없는 총재 선거도 없는 듯합니다. 일본의 리더십 교체는 늘 선거를 시작도 하기 전부터 사실상 승리자가 정해져 있었고, 이런 모습은 대통령제를 택하고 있는 한국에서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후진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아베 전 총리가 그랬고 스가 총리가 그랬듯 사실상 자민당 장기 독재인 일본에서 차기 총리는 자민당 내 파벌에서 밀어주고 끌어주며 파벌의 역학관계 속에서 선출되는 것이지 국민이 개입할 여지는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1년 전 차기 총리는 스가라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아베 총리의 사임 기자회견 이틀 후부터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다음은 스가상에게 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자민당 내 파벌들이 스가 지지를 앞다투어 선언했고, 이것이 곧 차기 총리를 결정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일 진행된 스가 장관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 기자회견은 선거에 임하는 포부를 듣는다기보다는 차기 정권이 아베 정권의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에 그쳤을 정도로 일본은 맥빠진 총리 교체를 계속해왔습니다. 이시바 시게로 의원은 포스트 아베 여론조사에서 항상 압도적 1위였지만 당내 파벌이 약해서 총리가 되지 못했고, 스가 역시 파벌이 약했지만 아베는 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을 충실히 수행한 스가를 후계자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정치 관련 뉴스에서 늘 등장하는 관방장관이라는 직책은 관료의 나라 일본 자민당 일당 독재가 가능하게 만든 직책이자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 키워드입니다. 관방이라는 말은 19세기 말 독일에서 군주를 최측근에서 보좌하며 각종 기밀을 취급하던 직책에서 유래했는데, 현재 관방장관은 국가 기밀은 물론 회계 서기 그리고 공무원 인사권까지 국가의 핵심을 모두 다루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관방장관의 힘이 강해진 것일까요? 지난 2006년 9월에서 2007년 9월에 걸친 1차 아베 정권은 일본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로 자민당이 궁지에 몰렸던 시기였습니다. 그 결정타는 일본의 국민연금 납부 기록이 분실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5천만 건에 달하는 국민연금 납부 기록을 분실해 공분을 샀습니다. 연금 가입 기록을 정리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수천 명의 연금 수급 권리가 소멸된 것인데요. 연금 수혜자들인 노년층이 투표에 적극 나서면서 집권 자민당은 참의원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들의 피와 땀이자 노후인 국민연금을 부정부패도 아니고 납부 기록을 분실해서 연금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데요. 일본의 IT 시스템 수준이 얼마나 처참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불과 15년 전 저런 일을 당했다면 앞으로도 일본에서 받는 연금이 과연 정확하게 계산된 것인지 그 신뢰도 자체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정권 시기인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수습 과정에서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국가적 위기감 때문에 일본은 개혁보다는 또다시 안정, 또다시 자민당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아베 내각이었죠. 집권에 성공한 아베는 관방장관의 위상을 대폭 강화합니다. 관방장관이 공무원 인사관리를 주도하게 되니 내각의 국정 장악력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됐고, 아베 정권은 관료사회를 손아귀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가 장관은 7년 동안이나 관방장관으로서 아베 정권의 손발이 되어 그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죠. 스가 총리 이후 차기 일본의 총리 역시 자민당 파벌들 간의 담합, 합종 연행으로 정해질 것입니다. 21세기에 마피아도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파벌들 간의 합종 연행이 국가의 진로를 결정하는 정치가 용인되는 것이 놀라운데요. 그래도 신기한 것은 일본 국민들은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일말의 의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식물 정치, 맥빠진 총리 교체를 수십 년간 봐오면 국민들 또한 정치에 더는 기대도 바꿔볼 의욕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